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지역의 이슈가 되는 일을 살펴보고 문제를 진단해보는 CNN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각 당은 이미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면서 갈등은 점점 커지는 양상. 여기에 학계와 전문가, 시민들도 각각의 주장을 펼치며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제도 정착까지 넘어야 할 산과 풀어야 할 숙제들을 CNN 돋보기에서 살펴본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당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제가 유지될지 아니면 폐지될지 또 폐지된다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 정당 공천제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최선의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동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동철 기자. 네, 이제 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정당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잡음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선 정당 공천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정당 공천제는 말 그대로 각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별로 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두어 후보가 되고자 신청한 여러 명의 예비 후보 중에 출마 적합성에서 1위를 한 사람을 최종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 정당 공천제는 1996년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시작이 됐고요. 2006년도부터는 기초의원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초의원에게까지 도입돼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내년 그 지방선거부터는 그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불거졌는지 또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결국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당 공천제의 부작용과 단점이 많다는 데서 기인한 것일 텐데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당 공천제 폐지는 구청장과 구의원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만 해당이 되죠. 이런 맥락에서 원인을 들여다보니 지역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장과 의원들이 소신을 펼치지 못하고 각 정당의 의견에 함몰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공천심사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이라든가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그 정당 공천제가 폐지됐을 때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선거 전과 선거 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거 전은 아무래도 선거 자체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단 정당 공천제가 폐지됨으로써 일정 요건만 되면 누구나 후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난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선거 운동 또한 치열해 전 국토가 선거 열기로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정계에 진출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이란 분석인데요. 이는 능력과 무관하게 지역에 기반을 둔 돈 많은 부자들이 쉽게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다 보니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지역에서 일할 참일꾼을 뽑을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정당 공천 시 여성 공천을 의무화했던 만큼 여성들의 정계 진출에 장애물이 될 것이란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거 후는 아무래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는 단체장과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겠지만 정당이라는 울타리가 없다 보니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의원들의 경우에는 여야로 나뉘어 목소리를 내던 데서 그야말로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를 뒤덮게 될 전망인데요. 그 안에서 잘 타협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각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수습이 안 되는 난장판 의회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정당 공천제의 그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대비되는데요. 그렇다면 각계의 입장을 알아봐야 할 텐데 우선 정치권부터 알아볼까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그 당론을 확정을 했죠. 네, 우선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정당 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인데요.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60% 이상의 찬성으로 폐지 의견을 모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당원들이 찬성을 했어요. 그것은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치가 좀 혁신되고 정당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중앙당이 움켜쥐고 있는 기초공천권에 대한 어떤 권력 내려놓기, 권한 내려놓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당론으로는 확정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만큼 의원 간의 의견이 민주당보다 더 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당의 정치 쇄신 특위를 만들어 이곳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일단 폐지를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현재 최고위원회에 처리 방향이 일임된 상황입니다. 당 정치 쇄신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박재창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는 폐지를 제안해서 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쇄신안을 담아가지고 그걸 최고위원회에 전달을 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당내에 의견을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가 아시다시피 의원총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당의 의견을 정하면 당원 당규 개정위원회 같은 거를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기초단체장의 경우에는 엇갈린 이견 속에 협의회 차원의 의견을 내진 못한 상황입니다. 단체장들마다 의견이 분분해 단일된 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단의 대표격인 의장단 협의회는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으로 1년 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시구의장단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모 송파구 의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근린 자기들 살림살이를 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을 놓고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을 토론하고 합의 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맞지. 정당이 개입이 되면은 정당끼리 모여서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와서 다시 또 합의를 하려고 그런다. 또 그 외부의 정치가 개입이 돼서 오히려 더 지방자치를 망쳐요. 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정치 분야 전문가 여럿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일단 현재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유지를 하며 보완하느냐, 아예 없애야 하느냐의 찬반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정당 공천제를 없애는 쪽으로 정말 가고자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정당 공천제가 없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도적 개선 대안도 함께 같이 내놔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 다시 그냥 돌아가기만 한다면 과거에 정당 공천제가 없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폐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봐집니다. 아다시피 폐지를 주장하게 된 배경이 지방정치가 중앙당의 권력 싸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의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줄투표가 나온 이런 현상도 있다. 일단 폐지를 해보고 나서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면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시민들의 그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달 21일 국민일보와 글로벌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선 41.7%가 폐지 의견을, 기초의원만 폐지한다는 의견이 23.7%를 나타냈습니다. 현행 유지는 19.2%에 불과했고 입장 유보가 15.4%로 나타났습니다. 종합해보면 기초의원 폐지는 65.4%가 찬성한 것이고요. 전면 폐지도 40%를 넘게 폐지 찬성에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자 중 정당 지지 성향을 보면 새누리당 37.2%, 민주당은 19.8%를 나타냈습니다. 이 조사는 글로벌 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7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65%포인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공천 폐지 찬성의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도 만나봤는데요. 하지만 여론조사처럼 폐지 의견에 쏠리진 않았고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당 공천을 폐지하게 된다면 선거가 가열될 우려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거에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폐지 안 하고 그냥 유지하는 선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에서 이제 자치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들이 많이 노출됐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해왔을 때 그런 한계들이 노출이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그것을 폐지하고 자유 그런 제도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폐지를 하게 되면 난립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현 정치도 별로 그렇게 뭐 잘해주고 있지도 않는데 현상 유지를 계속 해가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정당 공천제를 하면 그런 능력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거를 일단은 당에서 해서 어떤 걸 일부적인 걸 요약해서 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 때문으로 인해서 뭐 무슨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말하면 뒷거래 같은 게 돼서 그 사람이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고 또 그렇지 그 얘기 잘 들어봤는데요. 이 밖에 그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여성계입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정당 공천제 하에서는 각 정당들이 여성 공천 비율을 정해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 비례대표의 경우 앞번호에 여성들을 배치시켜 정계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천제가 폐지되면 여성들의 정계 진출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반발의 기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김방림 총재입니다. 사회적 약자고 이 정치 쪽에서는 여성이 좀 약자야. 아직까지 기반을 넓히고 있지 못하고 이제 겨우 걸음마를 뛰는 단계에서 그게 없어진다고 봤을 때는 여성에게 아주 불리한 얘기고 일단 정당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2명 또는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선 최소 1명의 여성 선출을 의무화하는 남녀 동반 선출제를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당 공천제 도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 선거구별로 의무적으로 여성을 1명 공천하는 제도라든지 그리고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비례대표제의 1번을 여성에게 지금 공천하는 그래서 이제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기초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지방의회의 여성의 비율이 지금 21.56%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여성이 이제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상당히 가로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와 같은 여성 홀대론을 여성 특혜론으로 맞서고 있는 의견도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인물이 어떻게 그 지방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 지방 행정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면서 그 잘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오류라고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특히 이제 여성 비례대표를 따로 뽑아서 구의원이나 시의원 중에 그렇게 해서 그 여성 구의원, 시의원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야말로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 각계의 의견을 그렇게 들어봤는데요. 의견이 아주 팽팽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현행 유지든 폐지든 어떤 대안이나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또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좀 주목되는 2가지 의견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천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입니다. 정당이 좀 국민들에게 개방이 돼 있어야죠. 또 많은 인재들이 쉽게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인재들을 보고 좀 어떤 특정 계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민주적으로 소위 말해서 상향식 공천 제도가 있다든가 일단은 정당 공천 시스템 제도 일반적인 제도는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국민들이 부분적으로 정당 공천에 참여하는 폭을 좀 넓혀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각 지역 단위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자는 의견인데요. 다시 말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실시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한양대학교 최병대 교수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당 공천을 한다고 주민들이 선택을 했고, 인접의 비자치단체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뭡니까? A라는 지방자치단체하고 B라는 지방자치단체 그 제도를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주민들입니까? 그 제도가 잘 자라기를 바랄 겁니다. 양 제도 간의 경쟁을 시켜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고, 그러면 뭡니까? 네, 정말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결론을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는 결국엔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각 현행 공직선거법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정당 추천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당론이 정해지면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이후 법안이 마련되고 개정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서로 이해관계나 생각, 관점 등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그 결과를 확실히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권 주요 정당 모두가 선거 때 정당 공천 폐지를 내세웠던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는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여겨지는 그 정당 공천제 문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것만은 분명하네요. 네, 서동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CNN 돋보기에선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치권은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싼 소모적 정쟁보다는 왜 정당 공천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보다 나은 방안을 도출해 이번 기회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보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달리는 발전소 비우는 발전소 춤추는 발전소 끄는 발전소 우리나라 5천만 개의 발전소 에너지를 절약하는 당신이 대한민국 발전소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학교엔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 내 아이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관심과 도움만이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